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연구지원단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연구지원단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활동 전략을 연구하고자 발족했으며 도와 산하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대학 교수, 관련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논의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과제 추진, 행정협의회 의제 상정, 관련 용역 실시 등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연구지원단은 올 연말까지 월 1회에서 2회 분야별 개별, 수시 모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방은행 설립 논리 개발과 지역 간 정보 분석 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연구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8일 각국 지방정부 대표 등과 탄소 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지사는 2021년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향한 100일 언더투 연합 탄소 중립 리더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9개국 14개 도시 대표들과 국가 지방정부 활동 강화,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및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언더투 연합 및 탈석탄 동맹 가입, 동아시아 최초 기후 비상 상황 선포, 중앙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 중립 선언, 노후 화력발전소 2기 조기 폐쇄, 대한민국 탈석탄 금고 주도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탈석탄 정책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일자리 승계 프로그램,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충남도가 내년 보령 계룡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주요 외국인 유치 전담 여행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령시, 계룡시, 외국인 유치 전담 여행사 7개사와 국내외 관광객 도내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남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설명회, 박람회, 팸투어 등 충남 관광 해외 마케팅 사업 참여, 기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협력 등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지역화폐 응원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취소된 지역 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관광지내 지역화폐 사용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보령 머드축제 등 도내 대표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은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10%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는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학원과 체육관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대덕구청, 대덕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28일 대전시 교육청, 대덕구청, 대덕경찰서와 합동으로 송촌동 지역 학원 및 체육관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지난 6월 보습학원발, 이번 달 17일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과 체육관은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학교 등을 통해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학원 관리기관인 교육청과 연계해 지역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른 좌석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최근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추세를 설명한 뒤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시설인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에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난 26일 관저동 한국발전 인재개발원에 개소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시설인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허 시장은 장종태 서구청장, 관저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10명과 함께 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날 함께한 지역 주민들은 의료진의 경증 환자 치료 방법, 경찰서의 보안 및 안전 관련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으며 특히 외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제2생활치료센터는 인재개발원 생활관을 확진자 격리동과 운영요원 근무동으로 분리해 설치했습니다. 또 CCTV 및 시건장치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했으며 인재개발원 이용자 진출입로와 센터 진출입로를 차단벽으로 분리해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는 대전시, 대전경찰청, 대전소방본부 등이 운영에 참여하고 건양대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됐으며 환자 병상 116개로 올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민의 염원을 담아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후 6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는 폴리텍대학 건립사업을 두고 서천군의회가 전략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에 발맞춰 서천군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폴리텍대학 건립사업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추진할지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지역 특성화 대학 건립을 마련한다는 큰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된 서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건립 사업. 이 사업에 316억 원이 투입되며 49,650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로 캠퍼스를 짓고 수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3개 학과에 225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과 연계해 장항읍 화천리와 송림리 일원의 2022년 개교를 목표했던 시점에서 제자리 걸음을 보여 주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폴리텍대학 건립 사업은 지난 2017년 기재부 심층평가 통과 이후 추진 과정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있지만 사업은 분명히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불안감을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학사과정 인증대학 설립 인허가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견제로 폴리텍대학 법인의 인허가 신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의회 조동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회를 통해 답보 상태를 보이는 폴리텍대학 건립에 대한 전략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성들을 살리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이걸 좀 전략적으로 더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똑같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6년째, 7년째.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부처와 관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폴리텍대학 법인 측에서 대학생 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정치적 견제로 인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전문대학 총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폴리텍대학 건립 타당성을 부각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정력을 펼쳐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재부에서 총 330억 총사업비 확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법인에서 그 기원하고 실설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치를 보는 데가 저기죠. 그 정대 연합회라고
전문대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이 폴리텍을 늘려서 전문대를 더 죽일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계속 법인을 압박을 하죠. 전문대 연합회 총장들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이어 서천폴리텍대학은 해양바이오공학과, 해양환경산업과, 해양장비산업과 등 타 대학에 없는 신설학과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년째 답보 상태로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서천폴리텍대학. 국민들의 바람대로 서천군이 공격적인 행정력으로 조속히 대학 설립 인허가를 받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져 갈 곳 없는 요즘, 가족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충남 서천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단지 내에 생태하천 산책로가 조성돼 자연경관 보전 및 주민 친소 공간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경관이 엉망인데다 하천에서 악취까지 나고 있다며 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곳은 서천군 서천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생태하천 산책로. 하천에는 사람 키만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이곳이 하천인지 수풀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곳곳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흘러오는 악취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옆 도로 여기에 이제 그 산책로를 조성해 줬어요. 아마 군청에서 자갈을 깔았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관리가 좀 덜 됐나, 풀이 굉장히 지금 무성하게 자라서 누가 저기를 걷겠어요. 특히 여름에 그 물이 잘 안 빠지고 할 때는 그 이물질들이 그 좀 썩는다고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좀 쾌쾌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총 사업비 19억 6,600만 원을 투입해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을 추진하며 산책로 조성, 저수조 개선, 징검다리 설치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관리 부실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애당초 사업 목적은 생태환경 보존과 친수공간 조성이지만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한 제초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꼽았습니다. 한번 작업하려면 또 상당한 또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거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련해서 좀 예산이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또한 읍내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으로 인해 하천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쪽에서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돼야 될 사항인데 아직 일부가 지금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맑은물 사업소에서도 그 개선 좀 해달라는 사항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한편 일각에서는 담당 부서들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왕이 산책로로 만들어 주었으면 관리를 좀 잘해서 수시로 그 우리 주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수십억 원을 들였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진 생태하천 산책로. 이렇게 방치된 시설을 바로잡는데 군민들의 혈세가 또 낭비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서천군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추진 지원단을 꾸리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SBN 서해방송이 서천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단 미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이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서천군 대회의실에서 노방래 군수, 이교식 부군수, 서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22명의 추진지원단이 가칭 설해원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단은 앞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부터 최종 준공식까지 설해원 서천 관광단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노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이 서천군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에 또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또 이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엄중한 우리의 책임과 과제를 실감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계획성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임명장을 드리는 것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소정 기한 내에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 된다 하는 엄중한 우리의 책임과 과제를 실감하는 그런 자리라고 나는 여기고. 서천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새서울그룹이 3천억 원을 투자해 진행되며 종천면 종천리 일원 약 380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7월 시작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에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27홀 규모의 골프장,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노군수는 이번 관광단지 건설로 그동안 거쳐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였던 서천을 이제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서천군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이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숙박시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다 할 핵심적인 관광시설이 없어서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떤 사업을 오늘의 날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으로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한편 투자사인 새서울그룹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사전 스크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까지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 등 서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창출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 관광지도에 변혁을 가져다줄 대규모 개발 사업 진척이 더딘 것은 서천군의 부족한 소통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천군은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이자 대규모 생태개발 사업인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와 금강하구 개발 사업을 각 환경부, 군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천군의회 김경재 의원은 각 사업 주체마다 사업 추진 방향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달라 더 많은 소통으로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관광 구도의 변혁을 가져다줄 사업에 있어 지지부진한 것은 서천군이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재 의원은 지난 27일 서천군의회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회에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와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환경부와 진행 중인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 주장하는 사업 방향이 조금 다른 만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환경부하고 얼마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공감대 형성을 좀 더 소통을 통해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와 관련 서천군은 환경부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연계 사업으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과 치유 역사박물관 등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아니 그거요. 국립공원으로 가는 거 더 좀 크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연계 사업이나 이런 것도 기왕에 하는 거 좀 더 크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김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 플랜과 관련해서도 군산시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없어 사업 진척이 더딘 점을 꼬집었습니다. 지금 군산시와 행정협의회를 지금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금란도 개발과 해수유통 등으로 지자체 간의 입장이 갈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1년이 지나도록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온 것이 아니냐며 군산시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좀 소통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좀 저는 더 확대를 시켜서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 군수 간의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계속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군산시와 협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잖아요. 예. 이에 대해 서천군은 다음 달 중순 혹은 말경 군산시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갖고 금강하구 개발사업 성공에 포석을 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조성이라는 환경부의 큰 틀을 따라가되 서천군이 원하는 관광 개발도 한편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가창력과 춤, 그리고 화려한 입담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뮤지컬 배우 3인방이죠. 최정원, 전수경, 홍지민이 뮤지컬 3D박 콘서트를 위해 충남 서천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지친 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는데요. 그 열정이 넘치는 현장을 SBN 서해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8일 서천 문예전당에서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3D박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맘마미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정원과 홍지민, 전수경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관중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는 등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진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서천 지역 특성상 예매는 현장 접수로 진행됐으며 지난 19일 서천 문예전당 소강당에서 300명 이하의 사전 응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군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요즘 서천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주민은 코로나 시국에 공연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한정돼 있었는데 이런 공연이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국민들이 지친 심신을 달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국민이나 국민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무더위와 또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 그런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이 많은 힘과 그런 열정을 좀 다시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오는 8월에는 가족극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10월에는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이 개최될 예정이며 공연은 생중계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노박래 서천군수가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7일 노 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날 노 군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에 171억 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 종보건 시설 구축에 206억 원, 장항항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275억 원, 도둔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244억 원,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2,076억 원,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 활력 사업에 110억 원 등 2022년 지역 현안 사업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조창상 심의관과의 면담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유부도 갯벌과 연계한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2년 실시 설계비 15억 원 반영을 건의했으며 장항화물역 철도 유후 부지를 활용한 문화재생 활력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억 원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서천갯벌을 포함한 국내 갯벌이 지난 26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4차 온라인 총회에서 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의 서천갯벌, 전북 고창의 고창갯벌,
전남 신안의 신안갯벌, 전남 보성과 순천의 보성 순천갯벌 등 총 4개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 갯벌의 자연서식지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은 완충구역을 확대하고 주변 국가의 지지 및 교섭 활동을 요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결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모두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10년이 넘도록 적극 참여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가 지난 26일 홍성군 서부면에서 개최된 갯벌 인명구조 전술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와 드론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갯벌에 고립된 요구조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그동안 갯벌 장비 이해 및 주의사항 교육, 갯벌 구조 전술 토의 및 팀워크 훈련, 널배 활용 인명구조기법 실습 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서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과 13개 읍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상담가의 활동 내용을 담은 라디오 채널 자봉 FM 서천팟을 개설하고 지난 23일 첫 방송을 했습니다. 자봉 FM 서천팟은 서천군 자원봉사 활동 소식과 미담 사례를 미디어로 공유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매월 2회 새로운 에피소드를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 어플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밴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에코리움에서 운영하는 우리숲 여행 야외 생태 해설이 2년 연속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숲 여행 야외 생태 해설은 우리나라 숲의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후변화와 식물 생태계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생태 해설은 프로그램 우수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평가, 지도자 자격 및 배치, 안전관리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